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책장 하나만 더 사면 이 책들 다 정리될 텐데? 사실 제가 정말 몇 년 전까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에요. 바닥에 막 쌓여가는 책들을 보면서 저 책장 하나만 있으면 완벽해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그 생각이 어쩌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교묘하게 숨기는 방식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는데요. 하나는 책장이 늘어날수록 우리 생활 공간과 건강에 어떤 숨겨진 비용을 청구하는지 분석한 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단순히 짐을 보관하는 거랑은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책을 너무 사랑하지만, 책 때문에 사는 공간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겠네요. 그럼 이 자료들을 통해서 책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우리의 공간과 생활 환경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첫 번째 자료에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책장 정리하고 책 정리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전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책을 책장에 그냥 예쁘게 꽂는 게 책 정리의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게 이 글이 말하는 정리되었다는 착각의 핵심입니다. 아, 그 착각이요. 네, 책을 책장에 딱 꽂는 순간 시각적으로는 정돈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닥이 깨끗해지고 시야도 탁 트니까요.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책의 총량도 그 책들이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도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저 문제를 수평, 그러니까 바닥에서 수직인 벽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죠. 뭐랄까, 일종의 착시 현상인 셈이에요. 와, 문제를 수직으로 옮겨 놓았다는 표현이 정말 뼈 아프네요. 제가 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 공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책장이 생각보다 정말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는 가구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니까 일반적인 책장 폭이 한 80에서 90cm, 깊이가 20에서 30cm 정도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방에 하나 들어오는 순간 벽 한 면이 그냥 봉인되는 거잖아요. 봉인된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뭐랄까, 비활성화된 공간이라고 부르더군요. 비활성화된 공간이요? 네, 책장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은 단순히 그 면적만큼이 아니에요. 그 공간은 사실상 다른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은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집이 답답한 이유가 물건이 막 흩어져 있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이 글은 고정된 대형 가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책장을 늘릴수록 방은 점점 움직일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아, 제 첫 원능이 딱 그랬어요. 부모님이 주신 커다란 책장이 있었는데 그게 방의 한쪽 벽을 다 차지하고 있었죠. 1년 내내 그 책장 주변으로 책상이랑 침대를 막 이리저리 옮기면서 테트리스를 했어요. 어떻게 해도 방이 살아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비활성화된 공간이라는 말이 꼭 그때의 제 방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답답한 느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로 환경의 변화를 꼽습니다. 아니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아 하고 무릎을 탁 쳤어요. 책이 종이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 종이가 습기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스펀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던 거죠. 맞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과학 원리지만 이걸 생활환경과 연결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책이 수백 권이 있는 방은 말하자면 수백 개의 작은 제습기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300페이지짜리 평범한 책 한 권이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생각보다 상당하대요. 이걸 수백 권 단위로 곱하면 특히 밀폐된 방 안에서는 실내 습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나 봐요. 제가 예전에 살던 스튜디오에서 겨울만 되면 가습기를 최대로 틀어도 아침에 목이 너무 칼칼하고 코가 건조했거든요. 전 그냥 난방 때문이겠거니 뭐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방 한쪽 벽을 가득 메운 그 책장의 범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증상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목 따가움, 입마름, 코의 건조함 같은 것들이요. 이런 환경이 지속되면 비염이나 기관지를 자극하고 잦은 감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자간방에 먼지가 쌓이기 쉬운 책장이 있다면 그 영향은 훨씬 더 커지겠죠. 책은 조용하지만 우리의 공간과 공기를 동시에 점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정리해보면 책을 정리하려고 들여놓은 책장이 오히려 공간을 죽이고 건강까지 위협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아끼는 책들을 다 버려야만 하는 걸까요? 책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가혹한 선택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대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서비스인데요. 핵심은 보관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데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보관이라고 하면 보통 그 컨테이너 같은 창고에 박스째로 쌓아두는 짐 보관 서비스가 떠오르는데요. 솔직히 제 소중한 책들을 그렇게 먼지 쌓인 창고에 보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럴 바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게 낫죠. 그 서비스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그게 바로 이 서비스의 차별점이거든요. 네네.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일반 창고가 아니라 실제 도서관처럼 온도와 습도가 관리되는 환경에 박스가 아닌 실제 책꽂이에 한 권 한 권 꽂아서 보관합니다. 책을 물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책, 북으로 대우하는 거죠. 책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건 정말 다르네요. 그냥 짐처럼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책장을 더 안전하고 쾌적한 외부의 전문 공간으로 옮기는 개념이군요. 앞서 말한 공간 문제, 습도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으로 들립니다. 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신뢰를 주는 또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운영되어 온 10년이 훌쩍 넘은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이미 20만 권이 넘는 책들이 이곳에 보관되고 있다고 해요. 네, 20만 건요. 와,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건 단순히 뭐랄까 서비스의 규모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저처럼 책과 공간 사이에서 고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선택했고 또 신뢰하고 있다는 방증이겠네요.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20만 권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많은 책 주인들이 자신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책을 맡기고 나서야 집이 얼마나 넓었는지, 공기가 얼마나 쾌적했는지 깨달았다. 이런 후기들이 많다고 해요.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해결책을 통해 변화를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죠.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제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책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어떡하죠? 특히 저한테는 의미가 담긴 책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관된 책이 다른 사람에게 대출될 때 모든 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출고 시점의 상태를 기록으로 남긴다고 합니다. 아, 기록으로요? 네. 그리고 반납 시에 그 기록과 비교해서 물에 젖거나 찢어지는 등 심각한 훼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대출한 사람이 동일한 책으로 보상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주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 그렇군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걸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그럼 이걸 다 종합해보면 이 서비스는 단순히 책을 보관해주는 걸 넘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책 관리와 공간 활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소유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모든 책을 내 눈앞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책, 내 손길이 자주 닿는 책만 곁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안전하게 아카이빙된 나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거죠. 아카이빙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네요. 버리는 것도 아니고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손에 맡겨서 제대로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니까요. 이건 일종의 미니멀리즘하고는 좀 다른 접근법 같아요. 물건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더 잘 관리하고 내 삶의 공간을 되찾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지능적인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더 나은 생활 환경과 건강을 얻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잠자고 있던 책이라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내 책장에서는 그저 공간만 차지하던 책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지식이 될 수 있는 선순환의 가능성도 열리는 거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참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방에 진짜 문제는 책 자체가 아니라
책장 하나 더라는 임시 판편적인 선택을 반복하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해온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그 해결책이 꼭 책을 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죠. 지금 당장 읽는 책, 나에게 가장 소중한 책들만 곁에 두고 나머지는 국민도서관 책꽂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분리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공간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비활성화된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 나눴잖아요. 책장처럼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 말고요. 혹시 여러분의 스마트폰 홈 화면이나 컴퓨터 바탕 화면에도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공간과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는 비활성화된 앱이나 묵혀둔 걱정거리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오늘 나눈 소유가 아닌 지능적인 관리와 활용이라는 관점을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해 본다면 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말입니다.